이번 차시에서는 그래프의 기초를 알아보고요. 그 그래프의 기초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정의, 그리고 정의를 통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 VE라고 표현을 하고요. 버텍스 V는 저희가 정점 혹은 버텍스라고 부르고 그것들의 동그라미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E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엣지에서 E를 따와서 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버텍스 자체는 버텍스 혹은 정점 자체는 그 독립된 객체로 동그라미나 아니면 네모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선 엣지는 그런 동그라미 버텍스 정점들을 잇는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그라미 4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을 저희가 하나의 버텍스들로 보고 이것들은 따로따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잇는 엣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잘 보시면 앞에 화살표가 있는 게 있고 화살표가 없는 게 있죠. 이거는 물론 한쪽 변에 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화살이 있다고 표현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버텍스가 있을 때 양쪽 어디에도 화살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화살표가 없는 거를 방향이 없다라고 해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무방향성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다이렉티드 그래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는 버텍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간선들이 방향성을 가지는 간선들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프의 정의가 버텍스와 엣지의 쌍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버텍스 6개와 엣지로 이루어진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6개의 버텍스가 있고요. 그 6개의 버텍스에다가 간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진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방향성을 가지는 간선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이렉티드 그래프라는 것은 간선이 방향을 가지는 거고요. 그때 그 방향을 표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표현은 한 간선이 버텍스를 출발해서 다른 버텍스로 들어간다 혹은 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선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2를 떠나서 버텍스 4로 가는 간선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점의 경우에는 숫자나 이름,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주는데요. 보통 동그라미에 숫자를 써주거나 혹은 알파벳을 써줍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한글로 가, 나 같은 것을 쓰셔도 문제는 없겠죠. 물론 이거를 다시 컴퓨터로 변환을 하신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간단하게 A나 1이 편할 것입니다. 그럼 간선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간선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수는 없고 2개의 버텍스가 있을 때 그 버텍스를 이어주는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버텍스와 도착하는 버텍스를 이런 가로 형태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1,2, 뭐 가로 열고 2,4라고 표현하면 앞에 버텍스
2라는 버텍스를 출발해서 뒤에 버텍스 4라는 버텍스로 이동하는, 옮겨가는 간선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4,5는 그렇죠. 버텍스 4를 출발해서 버텍스 5로 가는 간선을 4,5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5,4는 버텍스 5를 출발해서 버텍스 4로 이동하는 것을 5,4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다이렉트 그래프, 그러니까 간선이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4,5 간선과 5,4 간선이 모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방향성이 아닌 경우에는 한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저희가 무방향성, undirected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무방향성 그래프는 무방향성 간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양쪽 어느 쪽으로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자, 버텍스 2를 출발해서 버텍스 4로 가는 간선이 하나 존재하죠. 그런데 이걸 표현을 해보자면 2,4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버텍스 2를 출발해서 버텍스 4로 간다. 또 4,2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버텍스 4를 출발해서 버텍스 2로 간다. 그게 무방향성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djacency, 인접하다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버텍스와 버텍스를 잇는 간선이 존재한다. 간선이 이동한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어떤 U,V라고 하는 간선이 있다면 U,V라는 간선은 버텍스 U를 출발해서 버텍스 V로 가는 간선이죠. 그때 정점 버텍스 V와 버텍스 U가 서로 인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다이렉트 그래프, 무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서로 인접한 경우가 될 거고요.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보통 인접하다는 경우가 도착하는 버텍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버텍스 1을 출발해서 버텍스 4로 가는 간선이 하나 존재하죠. 그러면 표현을 정점 2는 정점 1에 인접하다. 즉 버텍스 1로부터 버텍스 2를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요번에 말씀드릴 개념은 차수, 디그리입니다. 디그리의 개념은 이 정점에 어떤 한 정점을 기준으로 이 정점에 얼마나 많은 다른 정점이 연결되어 있냐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게 간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즉 간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나가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점, 버텍스를 기준으로 나가는 간선이 몇 개냐를 저희가 아웃디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정점을 기준으로 그 정점에 몇 개의 간선이 들어오느냐를 인디그리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텍스 4를 한번 보죠. 버텍스 4의 경우에는 인디그리가 얼마인가요? 인디그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즉 버텍스 4로 이동하는 간선이 몇 개인가죠? 지금 이동하는 간선은 2에서부터 오는 간선 하나와 5에서 오는 간선 하나가 있어서 이때 차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버텍스 4를 기준으로 외부로 나가는 건 몇 개인가요? 1로 가는 거 하나와 5로 가는 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4에서 아웃풋 디그리는 2가 됩니다. 동일한 예로 정점 2를 기준으로 보시면 정점 2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 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진출 차수, 아웃 디그리는 3이 되고요. 들어오는 것도 하나, 둘 해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수를 보통 저희가 아웃 디그리, 인 디그리 구별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디그리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디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그래프가
무방향성 그래프라고 하면 진입, 진출, 인과 아웃을 정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 정점이 있을 때 그 정점에 몇 개의 간선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저희가 디그리로 얘기를 합니다. 이 디그리라는 거는 왜 썼느냐,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요. 또 뭐 네트워크도 좋고 어떤 뭐 플로잉 형태를 표현하는 것도 좋고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어떤 한 버텍스, 한 정점의 디그리가 높다라는 것은 이 정점으로 많은 정점들이 연결된다. 즉, 이 정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지하철 노선도를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각 역은 버텍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버텍스와 버텍스, 역과 역을 연결하는 선이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디그리는 뭐가 될까요? 많은 역들이 올 수 있는, 다른 역과 많이 연결되는 환승역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저희가 그걸 현실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환승역, 많은 호선들이 연결되는 환승역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어떤 데이터나 어떤 현상을 표현했다고 하면 차수가 높은 정점, 차수가 높은 버텍스가 많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디그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패스, 경로인데요. 이 경로라는 것을 포멀하게 정리하면 정점 U로부터 정점 V까지 갈 때 그때 들려야 하는 정점들의 순서를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V0가 있고요. VK가 있을 때 요 V0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VK가 도착점이 되는 거죠. 그때 뭐뭐뭐를 거쳐가느냐? V1, V2 이런 것들을 거쳐가는데 요것들을 결국 연결한 게 이제 정점의 순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경로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보시면 버텍스 1을 출발해서 버텍스 5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버텍스 1은 어디로 이동할 수 있나요? 버텍스 1은 버텍스 2로 이동할 수 있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없죠. 버텍스 2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냐 보면 버텍스 2는 버텍스 2 자기 자신과 버텍스 4 그리고 버텍스 5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자, 버텍스 1은 2를 갔다가 5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버텍스 1번을 출발해서 버텍스 5번까지 가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버텍스 1에서 5를 갈 때는 2를 한번 거쳐가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2는 버텍스 2를 기준으로 다시 또 버텍스 2로 가고 4로 가고 5로 가서 요 동일한 경로가 또 한 번 반복할 수 있고 버텍스 4의 경우에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버텍스 4는 버텍스 1로 갔다가 버텍스 5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자, 두 번째 경로가 나왔죠. 버텍스 1을 출발해서 2를 거쳐서 4를 거쳐서 5로 가는 1에서 5를 갈 때 버텍스 2와 4를 거쳐가는 경로가 새로 생기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경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1, 2, 4를 갔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을 갔다가 2를 갔다가 4를 갔다가 다시 1을 가고 다시 2를 가고 5로 가는 경우 1, 2, 4, 1, 2, 5 이것도 경로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가지는 않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진 않지만 경로의 정의에 의하면 버텍스 1을 출발해서 버텍스 5까지 가는데 거쳐야 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경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로의 길이는 뭐라고 부르느냐? 경로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경로가 이미 존재할 때 그 경로에 간선이 몇 개가 있느냐를 저희가 경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를 1, 2, 4, 5라고 했다. 그러면 출발점이 어딘가요? 출발점이 버텍스 1이고 도착점은 버텍스 5가 되죠.
그러면 그때 거쳐야 하는 경로는 그 버텍스는 뭔가요? 1을 출발해서 2를 갔다가 4를 갔다가 5를 가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간선을 거치나요? 1과 2를 잇는 간선 하나, 그리고 2와 4를 잇는 간선 하나, 그리고 4와 5를 잇는 간선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간선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경로의 길이는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심플 패스, 단순 경로입니다. 지금 경로가 저희가 정의를 어떤 버텍스 U에서부터 버텍스 V까지 가는데 거쳐야 하는 정점들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한 번 들렸던 정점을 또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심플 패스는 그런 경우를 없애서 어떤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의 모든 정점이 서로 다르면 그것을 저희가 심플 패스라고 부릅니다. 이 심플 패스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로라는 것은 단순히 출발점과 도착점이 주어지면 중간에 어디를 들리든지 상관없이 출발점에서 도착점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갔던데 또 가고 갔던데 또 가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의된 게 심플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갔던 데를 다시 안 가고 최종 목적지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심플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1을 출발해서 5를 가는 경로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에서 2를 갔다가 4를 갔다가 5를 가는 경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1에서 2를 갔다가 4를 갔다가 다시 1을 가고 다시 2를 갔다가 5를 가는 1, 2, 4, 5의 경로와 1, 2, 4, 1, 2, 아이고, 지울게요. 1을 다시 갔다가 2를 갔다가 5는 가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요? 그냥 봐도 위에 게 더 낫죠. 그래서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1번과 5번 사이에 중복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심플 패스가 성립되는 거고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도 중복이 되고 1도 중복이 돼서 심플 패스 조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사이클과 심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뭔가요? 사이클 순환 보통 그래프를 공부하시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 파트, 그래프 기초 부분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단순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뒤에 나오는 그래프들을 공부를 하려면 요 기초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정의를 해놔야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클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경로가 있는데 경로에서 출발점과 끝점이 같으면 그것을 사이클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사이클이 존재하나요? 자, 보면 1, 2, 4, 1 1에서 출발해서 도착점이 1이 되는 거죠. 중간에 2와 4를 거쳐가는 거고 이 경우에는 경로죠. 출발점이 1이고 도착점이 1인 경로인데 출발점과 끝점이 다 1인 경우죠. 그럼 이게 바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클에서 심플 사이클은 뭐냐? 패스와 경로와 심플 패스, 패스와 심플 패스와 동일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가 뭐였나요? 경로는 어떤 버텍스 U로부터 버텍스 V까지 이동하는데 거쳐야 하는 정점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게 경로였고요. 그때 한 번 갔던 정점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엄밀하게는 모든 정점들이 다 다르다 라고 하면 그게 심플 패스가 됐습니다.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사이클은 경로인데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사이클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에서 한 번 들렸던 정점을 다시 들리지 않는다면 심플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시클릭 그래프, 순환이 없는 그래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커넥티드 그래프와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커넥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점의 모든 쌍이 경로를 가지는 그래프를 저희가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정점의 모든 쌍이 경로를 가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뭐였어요?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의 집합이었죠. 그래서 버텍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버텍스 두 개를 골라요. 그러면 두 개를 잇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걸 또 골라요. 두 개를 골라요. 또 경로가 존재합니다. 어떤 두 개의 쌍을 고르든지 간에 항상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뭐냐? 커넥티드 그래프는 두 개의 정점을 이었을 때 하는 거고요.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이 정점들을 뽑았을 때 각각의 정점들이 연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태로 모두 그려진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한 형태로 그려진 것을 저희가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자, 커넥티드의 개념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undirected acyclic 그래프인가요? 요거는 판단하기가 힘드시죠. 왜냐하면 버텍스가 하나만 존재하고 간선이 없기 때문에 요 자체로는 그래프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어시클릭 그래프, 비순환 그래프인가요? 예, 아니오를 대답하기 전에 먼저 차례대로 정의를 한번 따져봅시다. 어시클릭 그래프는 스타트가 뭔가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프냐로부터 생각을 해야죠. 이게 그래프인가요? 그래프의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프의 정의는 버텍스와 엣지, 정점과 간선의 집합이다. 정점도 있고 간선도 있네요. 그래프가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어시클릭,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죠. 사이클이 뭐였어요? 사이클은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경로가 있나요? 경로가 있어요. 1, 2, 5가 버텍스 1, 2, 5가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니까 1, 2, 5. 그런데 어떤 정점을 뽑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1, 5를 뽑는다고 하면 1, 5라는 두 개의 정점을 뽑는다고 하면 1을 출발해서 2를 거쳐서 5를 갔다가 1을 가는 그런 경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때 분명히 1이라는 시작점과 끝점이 하나의 버텍스가 되기 때문에 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순환을 가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비순환 그래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방향성 그래프에서 어떤 정점의 쌍을 뽑았을 때 서로 도달 가능하다면 서로 도달 가능해야 됩니다. 이걸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커넥티드 커넥티드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무방향성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요? 간선이 연결한 두 버텍스를 연결하는 간선이 있다고 하면 방향에 관계없이 다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었는데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만약에 커넥트가 돼 있는데 이게 또 방향성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더 강하게 결속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trongly connected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방향성 그래프와 방향성 그래프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능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버텍스 1과 버텍스 4를 잇는 무방향성 그래프에서 버텍스 1과 버텍스 4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1에서 4를 갈 수도 있고 4에서 1로 갈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방향성 그래프로 변환했다고 하면 1에서 4를 가는 간선과 4에서 1을 가는 간선 모두 다 그려줘야 정상적으로 그 방향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성 그래프를
무방향성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기둥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버텍스 1에서 버텍스 2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버텍스 1과 2를 잇는 간선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 무방향성에서 방향성으로 변환을 할 때 언다이렉트 그래프였다가 다이렉트로, 그러고 다시 언다이렉트로 갈 때 처음과 끝이 서로 같은 형태이냐, 또 다이렉트드 그래프를 언다이렉트로 바꿨다가 다시 다이렉트로 바꾸면 처음과 끝이 같은 형태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동일한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이동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플리티드 그래프입니다. 이 컴플리트 그래프는 앞에서 말했던 커넥티드 그래프에서 좀 더 확장돼서 모든 정점의 상이 서로 인접한 경우, 즉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커넥티드는 어떤 거였어요? 두 정점이 있으면 서로 어디 정점을, 다른 정점을 거쳐서라도 도착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커넥티드라고 불렀는데, 이 컴플리트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직접 바로 갈 수 있는 인접한 간선, 인접한 것을 성립시켜주는 간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컴플리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그때 간선의 수는 몇 개가 될까? 몇 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점이 2개면 간선이 1개죠. 정점이 3개면 간선이 3개가 되죠. 정점이 4개면 어떻게 되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죠. 모든 정점들이 서로 어제이센시,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버텍스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전 버텍스의 개수만큼 간선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버텍스가 2개일 때는 하나였죠. 버텍스가 3개일 때는 앞에 원래 있었던 간선에다가 새로 추가되는 버텍스가 2개의 버텍스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더 필요하게 돼서 총 3개가 되는 거고요. 자, 4개면 어떻게 되나요? 버텍스가 4개면 기존에 3개를 잇는 간선 3개가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버텍스가 기존에 있던 버텍스와 기존의 버텍스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3을 해서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버텍스의 쌍을 2개씩 이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n 컴포넌트 2로 생각을 하시면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포레스트와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포레스트의 정의는 무방향성 그래프인데 순환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무방향성 그래프가 뭐였나요?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뭐였나요? 버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진 집합. 무방향성 그래프는 그 집합에서 간선이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면 무방향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이 없다라는 말은, 순환은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나요? 경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무방향성 그래프가, 간선의 방향을 가지지 않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에서 어떤 2개의 정점을 뽑아서 경로를 만들더라도 서로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포레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순환하지 않는, 순환이 없는 무방향성 그래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했던 내용들이 다 그 다음의 것들을 정의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트리는 뭐냐? 트리는 포레스트인데 커넥티드다. 그게 트리의 정의가 됩니다. 포레스트는 뭐였어요? 순환이 없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그래프여야 된다 했죠. 그리고 무방향성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조건을 다
엮어서 트리를 설명을 해보면 그래프여야 하고, 그리고 무방향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이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트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건 트리인가요? 포레스트인가요? 그렇죠. 네 가지 조건을 차례대로 따져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그래프입니까?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가 있으면 되죠. 다 있네요. 그래프입니다. 무방향성입니까? 그렇죠. 화살표 없는 단순한 선으로 돼 있으니까 무방향성 그래프입니다. 사이클이 있나요? 사이클이 없죠. 사이클이 뭐였어요? 두 개의 정점을 있는 경로를 만들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우 없죠. 그리고 커넥티드 돼 있나요? 자, 어떤 점, 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포레스트이면서 동시에 트리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트리인가요? 트리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프이고 언다이렉티드이고 어시클이고 커넥티드이고를 만족해야 되죠. 이 중에서 뭐를 만족하지 않냐면 커넥티드를 만족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을 정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가는 경로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커넥티드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트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포레스트인가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커넥티드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포레스트가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그림은 포레스트 형태는 만족하게 됩니다. 트리는 아니지만 포레스트죠. 자, 첫 번째 게 트리, 두 번째 건 트리는 아니고 포레스트. 첫 번째 건 트리면서 동시에 포레스트도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인가요? 그렇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인가요? 그렇죠. 어시클링인가요? 여기 사이클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트리도 아니고 포레스트도 아니고 뭔가요? 그냥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인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방향성이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사이클을 설명을 했다면 대기라는 거를 가지고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기라는 거는 정의만 잘 알아두시고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커넥티드이고 어시클릭이고 언다이렉티드이고 그래프여야 한다. 이런 정의를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트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그 트리는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그래프인 트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첫 번째가 어떤 두 정점을 잇는 경로는 무조건 유니크 심플 패스라는 게 정리됩니다. 심플이 뭐였나요? 심플 패스? 경로인데 경로상에 존재하는 버텍스들이 모두 다른 경우를 저희가 심플 패스라고 불렀고요. 유니크는 뭐예요? 유니크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 유니크가 그 유니크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단 하나의 유일한 다른 정점들을 거치지 않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항상 유니크 심플 패스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간선을 제거하면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되겠죠. 왜 그런가요? 자, 트리에서는 어떤 정점을 꼽던지 간에 항상 커넥티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간선을 제외를 했다, 지워버렸다라는 것은 그 간선을 이용을 해서 연결되던 경로가 없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그 간선을 이용해서 연결되던 정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커넥티드의 정의에 위배가 되니까 더 이상 커넥티드가 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트리도 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포레스트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간선을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선을 하나 추가하게 된다면 기존의 경로에다가 그 경로를 연결하는 또 다른 경로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두 정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개가 되면 그게 바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출발점 U에서 V까지 가는 경로가 두 개다. 그러면 U에서 V를 갔다가 V에서 다시 U를 오면 되니까요. 갔던 길 말고 또 다른 경로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U를 출발해서 V를 거쳤다가 다시 U로 오게 되는 사이클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간선을 추가한다면 항상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리라는 걸 만족하게 되면 이 트리에 존재하는 엣지의 개수는 버텍스 빼기 1만큼의 개수가 되게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커넥티드 개념을 생각하시면 그 커넥티드 개념에서 두 개의 정점을 뽑았을 때 항상 연결되려면 어떻게 개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저희가 트리가 된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저희가 알고리즘이 뭐였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그래프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일종의 자료 구조입니다.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표현해 봤을 때 이게 트리일 수도 있고 포레스트일 수도 있고 그냥 그래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트리 형태가 됐다. 트리의 정의 네 가지 조건 다 그래프이고 언다이렉트이고 어시클릭이고 커넥티드다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특성 네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라는 정의와 그 트리가 되었을 때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가를 잘 기억해 두셔야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방향성 그래프에서 최대 간선의 수와 비방향성 그래프의 최대 간선의 수는 저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버텍스가 있어요. 10개의 버텍스가 있다고 하면 10개는 너무 많네요. 5개만 합시다. 자, 1, 2, 3, 4, 5라는 버텍스가 있고 여기 1, 2, 3, 4, 5라는 버텍스가 있어요. 자,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1에서 1을 가는 경우도 성립하죠. 자, 1에서 2를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1에서 3을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1에서 4, 1에서 5, 2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모든 버텍스와 버텍스를 잇는 경우를 다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버텍스의 개수 곱하기 버텍스의 개수만큼이 엣지의 개수가 되는 거죠. 최대 개수가 1에서 1을 가는 경우와 1에서 1을 가는 경우는 얘가 좀 이상하네요. 자, 1에서 2를 가는 경우와 2에서 1을 가는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모두 따져본다면 V제곱만큼 필요하게 되고요. 비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이게 하나의 경우만 생각하면 되죠. 두 개를 잇는 하나의 경우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버텍스를 n개의 버텍스가 있을 때 그 n개의 버텍스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면 저희가 쉽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그래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정의에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는다면 그 특성을 이용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응시키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프가 뭐였나요? 버텍스와 엣지의 집합. 경로가 뭐였나요? 어떤 버텍스 U로부터 V까지 이동하는데 거쳐야 하는 정점들의 순서. 사이클이 뭐였나요? 경로에서 출발점과 끝점이 같은 경우. 포레스트가 뭐였나요? 트리가 뭐였나요? 이런 정의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나올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에서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저희가 했던 게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트리가 뭐였나요? 자,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그래프냐, 두 번째가 언다이렉트냐, 세 번째가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네 번째가 커넥트드냐.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저희가 트리라고 불렀고,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유니크 심플 패스이고, 그 다음에 간선이 지워지면 포레스트가 되고, 그리고 간선이 연결되면 사이클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엣지의 수가 버텍스의 수에서 1을 뺀 만큼 된다 라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